네, 안녕하세요. 두각 화학 강사 신수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보인고 내신 화학 맡게 되었는데 본격적인 보인고 화학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 소개 먼저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스타 강사 코리아라는 강사 공개 선발 대회를 통해서 두각학원에 들어오게 되었고, 강남대성 윈터에 출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치 퍼스트인이라는 학원에서 자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보인고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보인고 같은 경우는 여기 비중 먼저 보실 건데, 선택형 40점에 서술형 20점입니다. 서술형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제 강남권이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화학이랑 유사하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모의고사라든지 마더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서술형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많이 어려운 편이고, 어려운 이유는 고3 아이들이 보는 수능 화학과 문항 스타일이 비슷해서 어려운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시험 초반에는 내지 않는데, 보인고는 제가 예전에 연합반에서 보인고 학생을 좀 오랜 기간 가르쳐 봤을 때 항상 첫 장부터 어려운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수능 평가원 문항은 사실 아이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되게 전형적인 문항 스타일이어서 여기서 변형이 많이 되지 않는다면 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변형이 많이 되면은 아이들이 조금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도 막 휘문고 같은 학교처럼 좀 많이 난해하게 좀 수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힘들게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평가원의 전형적인 문항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은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예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다. 요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답안을 매우 길게 써야 되는 서술형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제 시험 후반부에 이제 보인고 기출문제를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서술형이 좀 굉장히 길게 쓰도록 약간 좀 논술 문제처럼 그렇게 나와요. 보통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아니라 서답형이라고 해서 그냥 뭐 정의를 쓰세요. 그냥 짧게 간략하게 쓰세요. 아니면은 실험 과정 중에 이 과정만 부분적으로 쓰세요라고 하는데, 보인고는 다 쓰라고 하니까 애들이 조금 객관식도 어려웠는데 여기서 시간 부족 현상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제가 작년 보인고 학생한테 조금 들어온 조금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채점을 조금 선생님이 변별하기 위해서 채점을 그때그때 다르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1등급 그 비중이 조금 촘촘하게 나와서 변별을 많이 해야 되면 서술형 엄청 깐깐하게 채점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좀 점수를 후하게 주시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조금 체제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러면 내가 서술형을 절대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술형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는 전달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보인고 화학 계속 어렵다, 서술형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화학 시간에 어떤 식으로 대비를 시켜줄 건지 제 전략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 스스로가 보인고 화학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사실 너무 당연스럽게 느껴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고 둘 다 화학원 1단원이 시험 범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화학원 1단원은 사실 모든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똑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뭐 시험 범위는 뭐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약에 나타낸다면, 만약에 이 학교 뭐 예를 들어서 좀 보인고랑 다른 성향의 학교, 뭐 훈문고라든지 중대부고라든지 그런 내신형 100% 문항이 출제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화학원이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는 마더텅이라든지 수능특강 같은 걸 풀어보면 안 돼요. 오히려 EBS 교재 중에서 뭐 EBS 개념 완성 문항편이라든지 걔네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다른 문제를 풀면서 대비를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좀 수능이랑 좀 다르게 문제를 내시려는 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다른 전략을 써 줘야 되고 보잉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수능형 문항, 뭐 수능이랑 좀 연계가 많이 되는 문항이라고 하면은 이 두 학교 학생이 똑같은 연합반에 들어가서 똑같이 시험 대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내용을 이게 이제 저의 수업 철학인데요. 제 이 내용을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선생님 그냥 여기를 다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화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영수도 공부하고 그리고 저랑은 사실 공식적으로 7번 동안만 만나고 이 어려운 화학원 1단원을 보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를 다 세세하게 하는 건 안 되고 선택과 집중을 철저하게 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잡고 가야지 100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제 확실한 시험 대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화학원도 어려운데 이 학교마다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출처 분석이 있습니다. 이 출처 분석인 게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 제가 맡게 되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3개년 기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든 문항에 대해서 이 문항의 출처를 파악합니다. 우리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세상에 없던 문제를 창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실제로 있는 문제를 가져오는데 이제 그 문제를 내신 문제집에서 가져오는지 수능화학 문제에서 가져오는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예전에 이제 보잉고 좀 옛날 한 3-4년 전에 있었던 시험 문제에 대한 기출 분석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 평가원 문항 그리고 화학2 평가원 문항 이렇게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아, 우리 학교는 조금 옛날 평가원 문제에서 많이 내는구나. 그럼 내가 10년 전 문제까지도 좀 풀어봐야지 알겠구나. 그리고 화학2에서도 나와요. 그럼 내가 화학2 문제까지도 풀어 다 봐야 되겠구나 하고 아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걸 제가 알려주는 거랑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거랑은 천차만별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학생들이 화학원 1단원이 너무 어렵고 국영수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은 처음이잖아요. 특히 통합과학이랑 화학원이 정말 다른 분위기의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통 시험 대비를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나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를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근데 본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려면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식이 맞아. 내가 이 평가원을 보고 있는 게 맞아. 난 잘하고 있어. 이런 뭔가 확신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우리 학생들한테는 다음과 같이 주어줍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제공을 하는데 조금 내지가 잘 안 보이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에요. 왼쪽에는 보잉고 기출 문항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기출 문항과 유사한 출처 문항이 들어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잉고 1번 문제를 여기에다가 수록을 하면 오른쪽에는 그 1번 문항의 출처로 의심되는 그런 문항을 여기다가 넣어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잡지책 읽어보듯이 읽어보면서 본인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잉고에서 시험 출제에 활용하는 교재는 다음과 같이 3개를 뽑아봤는데 가장 많이 가져오는 거는 평가원 문항, 예전에 나왔던 수능화 기출 문제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마더텅이랑 자이스토리 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한테 특강 때 수업 들었던 보잉고랑 휘문고 학생들은 지금 개강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마더텅이랑 수능 특강 와서 수능 특강 사와가지고 맨날 풀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거 꼭 풀어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수능 특강 이번에 또 출시돼서 당연히 이거 시험 경향에 포함이 될 거고 수능 완성은 아마 5월에 나오니까 작년 수능 완성까지만 반영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보잉고 학생 시험 대비 같이 했을 때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출처 문항 그림이 수능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 그림이랑 아예 똑같아요. 그 그림을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풀어보라고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 무조건 풀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작년 기준 보잉고 학생들 가르쳤을 때 요 3가지 정도의 경향성을 파악했으니까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네. 자, 그럼 제 수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할 텐데요. 제 수업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문제풀이의 비중을 많이 둬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1단원이 문제풀이 위주고 너무 어려운 단원이고 난이도 자체도 높다 보니까 태평하게 개념 수업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3번의 수업 안에서 진도를 다 끝낼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게 1-1은 화학과 우리생활을 이 3회차에 넣었는데 이 이유는요. 이 파트가 조금 학교마다의 차이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좀 학교 프린트 받아오는 것도 보고 학교 선생님 수업도 좀 전달을 받아야 어떻게 이 어느 예시가 나오고 어느 실험이 나올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걸 좀 뒤에 넣어놨고 4회차부터는 온전히 문제풀이만 시작이 되는데 세세하게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는지는 괄호 안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념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화학원은 가장 오개념이 생기기 쉬운 단원이에요. 아이들이 잘못 짚을 수 있는 개념이 많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가 개념을 놓치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트를 조금씩 잡아주고 마지막에는 직전 보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제 수업에 대한 타임테이블인데 수업 시작 전과 후에 1시간씩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율 클리닉, 요거는 좀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 클리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자율 클리닉 시간에는 학생들이 뭐 가끔 숙제하기 귀찮은데 선생님 옆에 있으면 숙제가 좀 빨리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미리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우리 보인고는 워낙 남학생들이라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은데 뭐 고민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고 좀 많습니다. 1교시에는 개념 수업이 진행이 되고 2교시에는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의 독보적인 문제풀이 팁을 전수하고 3교시에는 그 문제풀이 팁을 체화하는 실전 문제풀이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 자료는 이것도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학 전공자로서 그리고 2019년부터 강의를 해왔던 강사로서 제가 저만이 알고 있는 저의 노하우를 가득 담은 본교재로 수업 진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워크북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위에 띠 부분에 문제풀이 팁 키워드가 적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일단 오늘 저랑 공부하게 되면 정말 한 수십여 개 정도의 문제풀이 팁을 배우게 될 텐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위에다가 상단에 수록을 해서 좀 복습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자료 3 이거는 이제 손필기 미니북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이 이걸 저한테 되게 요청을 많이 했어요. 손필기하기 귀찮은데 선생님이 대신해서 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해요. 손목 아프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당연히 만들어줘야지. 당연히 만들어줘야지 해서 좀 한 A5 사이즈 좀 미니 사이즈로 한 100부 정도 뽑아서 지금 두각 비정관에 제가 비치해 뒀거든요. 그래서 1단원이랑 2단원 그러니까 1학기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정말 저 약간 조금 봤을 때 좀 신기한 내용들이 많다 싶은 게 많을 수 있어요. 저만 알고 있는 그런 팁들, 제가 만든 팁들, 뭐 암기 팁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이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출처 분석집은 제가 아까 이제 정말 자신감 있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고 그리고 타임어택 훈련지는 뭐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워낙 화학원이 항상 타임어택이 중요한 단원이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타이머 크게 띄워둬서 애들이랑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 직전 포인트는 제가 1회차부터 6회차까지 그러니까 6번 한 달 반 동안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보인고 선생님이 어디서 나올지 대충 강사는 느낌이 오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보통 선생님들은 다 그 느낌이 오니까 그러니까 적중률이 높은 이거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얘들아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집어서 화학원 직전 포인트로 해서 주는데 작년 그러니까 저랑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요 보인고 친구가 똑같이 나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라고 한 이런 반증입니다. 후기입니다. 네. 제 관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 저는 무한 클리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개별 관리톡이 운영이 돼서 뭐 세세한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당연히 모든 수업에 대한 결과는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관리 한 2가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저만이 하고 있는 관리, 좀 독보적인 관리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좀 아이들이 영상을 많이 보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수업에 했던 영상 그대로 녹화해서 주는 것보다는 다른 버전의 수업들도 저는 많이 주고 싶어서 제가 19년도부터 강의를 했던 모든 영상을 다 카페에다가 올려놨었는데 중등과학부터 고3과학까지 다 하고 있어서 정말 그냥 아이들이 고2 공부하다가 화학2 맞아 우리 화학2 나온다고 했지? 하면서 화학2의 농도 파트 강의 한번 볼 수 있고 중등 때 배웠던 일정 성분비 유형이 기억이 안 나네? 하면 들어가서 한번 복습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플랫폼인 유튜브에서도 제가 수능 특강 풀이 영상을 올려놔서 우리 학생들이 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는 제가 이제 무한 클리닉을 한다고 했는데 슬프게도 제가 무한 클리닉을 해줘도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국어학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 수학을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안 오더라고요. 화학에서는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숙제가 70 문제라고 하면 가끔 그중에 20 문제를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또 클리닉은 안 와요. 그럼 이제 그 친구는 시험 점수 안 나올 게 뻔한데 제가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제가 고안해 낸 게 "아 그러면 클리닉을 못 오면 영상 요청지라도 써라." 그럼 여기에다가 이름 그리고 과제 회차, 이메일 주소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과제 난이도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수업 난이도는 어떤지 그리고 이 회차 과제에서 몰랐던 문제들은 뭔지 정말 여기에다가 "전부 다예요."라고 적는 친구들도 있어요. 슬프지만 저는 다 찍어 줍니다. 제가 뭐 수업 안 할 때 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 골방에 앉아 가지고 "얘들아." 이러면서 열심히 찍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과외받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지 안 보고 제 수강생들은 이걸로 다 해결을 하고 정말 제가 자부하는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 수강평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 상승 사례에 대해서도 여기에 적고 싶었는데 그럼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은 여기 들어가서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 10 시부터 1 시 총 7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은 무료 특강을 좀 듣게 해 주세요. 3월 1 일에 10 시부터 1 시에 1단원에 대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어느덧 벌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마지막 순서라서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 집중해서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